자녀가 대신 갚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연체 알림은 부모에게 왔습니다. 도와준 순간 부모는 채무자가 됩니다. 65세 김명숙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이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힘들지 않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출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부모 명의는 신용이 좋으니까요. 연금 받는 사람은 더 잘 나옵니다. 은행은 노후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집도 있고 빚도 없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모 명의가 위험한 겁니다. 승인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들은 처음 6개월 동안 잘 갚았습니다. 매달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김 씨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연체 문자는 김 씨에게 왔습니다. 독촉 전화도 김 씨에게 왔습니다. 법적 책임도 100% 김 씨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보증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단지 돈을 쓴 사람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채무자입니다. 이건 빌려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빌린 겁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모든 책임은 부모 것입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60대 이상 채무자가 최근 5년간 47% 증가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간 금융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명의 대출이 가장 위험합니다. 2022년 금융감독원 조사를 보면요. 60대 이상 연체자 중 38%가 가족 대리 대출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거절하면 나쁜 부모 같다는 생각. 자식이 어려운데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나만 안 하면 어쩌나. 이런 죄책감이 판단을 흐립니다. 이 마음을 금융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명의가 더 잘 나옵니다. 심사 기준도 느슨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착각입니다. 자녀가 갚을 거라는 착각. 우리 애는 다르다는 착각. 설마 내 자식이 날 버리겠어? 라는 착각.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녀는 돈이 없어서 빌린 겁니다. 돈이 없으면 갚을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능력이 있었다면 본인 명의로 받았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만 손해를 봅니다. 김명숙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개월 연체 후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쓰던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마트에서 카드가 안 됐을 때의 창피함. 그걸 65세에 처음 겪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대출 금리가 연 4%에서 9%로 올랐습니다. 갑자기 이자가 2배가 됐습니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집 수리할 돈도 빌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압류됐습니다. 매달 받던 80만 원 중 4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반찬을 줄였습니다. 병원비를 아꼈습니다. 약값이 아까워 약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끊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부담됐으니까요. 이게 파국의 메커니즘입니다. 연체 신용하락 금리 증가 추가 대출 불가 연금 압류 노후 파산. 단 3천만 원 때문에 노후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10년, 20년을 망칩니다. 이건 한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겪고 있습니다. 부모 명의 대출은 노후를 담보로 내놓는 겁니다. 한 번 서주면 평생 책임이 따라옵니다. 연금 압류는 10년 이상 갑니다. 신용 회복은 더 오래 걸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녀도 생활이 빠듯합니다. 자녀도 대출이 있고 카드값이 있습니다.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도와주려 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에서 사랑은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과 채무만 있을 뿐입니다. 법은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재판정에서 내 자식이니까는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모 명의는 절대 금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안 됩니다. 사업 자금이든 전세 자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급하면 자녀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두 번째, 도와주고 싶다면 현금으로 주세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노후 자금에서는 절대 빼지 마세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돌아올 확률이 90%입니다. 준 순간 없어진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계약서를 쓰세요.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공증까지 받으세요. 돈 액수, 이자, 상환 기간 다 적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자녀가 싫어해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녀가 화를 내도 버티세요. 나쁜 부모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지금 거절하는 게 나중을 위한 겁니다. 자녀의 미래도 지키는 겁니다. 빚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미 빌려줬다면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 법률 구조 공단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만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부모 명의 대출은 사랑이 아닙니다.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파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녀의 부탁, 어디까지 들어주실 건가요? 내 노후를 대신 살아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